안녕하세요. 어, 근본에 부족하지만 제가 특강을 하나 맡게 된그 산업광고심리학과 대전대학교 진명일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서정신과학회의 축의 학술대회 일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어도 별로 이렇게 한 일이 없어서 우리 교수님들께 또 이렇게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자기 교수님들께 준비한 거는 이제 다문화 사회적인 상담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어, 물론 이게 워낙 넓은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아마 그냥 오늘은 영성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문화 사회적인 상담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는 전체적인 영역의 문제인데 오늘 영성 중심으로 하겠고요. 어, 어, 간략히 제 소개가 나와 있네요. 예. 이제 그리고 원래 상담 쪽 제가 학교로 오기 전에 상담 쪽에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당연히 다문화 사회적인 상담이고 이것이 왜 현실에 우리 삶에서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흔히 다문화라는 용어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문화 지원센터도 있고 다문화 가족 이렇게 해서 TV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종종 나오죠, 자주.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은 있죠. 예, 관련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그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도 약간 또 차별의 의미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했을 때에는 당연히 동서양의 문화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이게 동양 단일 문화일 예를 동양의 단일 문화다, 서양의 단일 문화다. 그 안에서도 물론 다문화가 있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동서양이 어, 많이 이렇게 그렇죠? 많이 교류하고 합쳐지는 속에서 다문화가 또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담자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각과 그런 삶을 형성하는 데그 사회 문화 맥락적인 요인이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사회 문화 맥락적인 요인이 이렇게 쭉 써있긴 한데 국적이 별건 아닌 것 같아도 근데 저희들이 한국에 살 때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제 국적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죠. 인종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이거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그 차별의 문제가 오래돼 왔고 오늘 아마 영성이 종교랑 밀접해서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고 성별이라고 하면 이제 남성과 여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보통 요즘은 논 바이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성별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리고 LGBTQAI까지 있는데 이런 성소수자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연령의 다문화하면 잘 못 느끼시겠지만 요즘 꼰대나 이런 단어도 쓰이죠. 네. 연령 차별주의라고 해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연령 차별주의가 있죠. 경제적 지위도 우리는 경제적 차별을 안 할 것 같지만 이거는 엄청나죠. 왜냐면 저희 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런 편견, 차별은 이게 원래 편견 차별은 대놓고 하는 게 아니고 미묘한 방식으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미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 다른 동남아나 인도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것과도 관련이 밀접하죠. 네. 성적 지향이나 직업 이런 것들 다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뭐 종차별주의, 그러니까 제가 인종이라고 하면은 사람에 관련된 차별주의인데,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 종차별주의가 됐을 때는 이제 동물권,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인간과 밀접한 동물에 관련된 차별주의가 얼마나 만연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동물 차별 안 한다고 느끼지만, 그죠? 많은 동물을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육식주의와 채식주의, 뭐 어떤 동물주의 이런 것과도 아주 밀접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급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이성의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죠, 저희들. 네. 그다음 능력주의에 관련된 이야기. 자본 담론 속에서 능력주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 능력주의는 보통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공정성의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걸 설명하려면 또 그래서, 예. 그다음 종교적 근본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특권과 억압과 차별이 발생한다. 특권을 누린 사람이 있고 억압을 당하고 차별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상담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따른다. 네.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정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다문화 상담을 하려다 보면, 관심을 갖다 보면 사회정의에 대해서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제가 앞에서 예를 들은 그런 종차별주의가 결국은 공장식 육식주의를 가져온 결과가 됐고, 요즘 뭐 팬데믹이라고 하는 뭐 그 용어도, 우리가 이제 그 용어를 또 어떻게 써야 차별이 아닌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유행이라서 썼는데, 어쨌든 우리 인류사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관련된 관련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사회적인 상담이나 이런 특권과 억압과 차별의 이런 맥락을 이해해서 어떤 내담자나 혹은 내담자 아닌 일반 이런 특권과 억압과 차별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사회적인 상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보통 영성하면 이제 종교적인 게 들어가서 제가 이걸 간략히 썼는데,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뭐 이건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일이 있어 왔죠. 그래서 그나마 동양 같은 경우는 동양 쪽은 불교적 영향도 있고 여러 문화적 영향도 있고 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것이 좀 더 포용적입니다. 네. 서양이 이런 좀 배타성이 좀 강하죠. 네. 그래서 어떤 제안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이제 제도권의 종교와 개인적인 종교를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할 때다. 그래서 동서양의 종교가 통합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저희 학회에서도 어, 결국은 이 종교적인 것도 어떤 철학적인 것, 심리적인 것, 어떤 인류학적인 것들, 혹은 정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맞물려 있을 것 같은데, 동서양의 그 종교가 이런 시도나 이런 연구를 하셨던 분들, 혹은 그 성직자분들, 동서양의 종교를 이렇게 통합해서 이해하려고 했던 성직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스도적인 불교인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도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런 네. 신부님 사진 하나, 시간상 자세를 못하겠네요. 이런 영화도 있죠. 네.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는 영화. 몇백 년 전, 제가 써놨지만 500년 전만 해도 불영감이다. 제가 이런 강의 하면은 저는 바로 사형감이었을 겁니다. 네. 500년 전만 해도. 그만큼 그 종교적인 탄압이 인류 역사상에 보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런 종교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던 역사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보겠죠. 뭐 이런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자기 고향에 묻히지 못했죠.
굉장히 신실한 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통 절에 가면 이렇게 통통하게 오동통하게 살이 좀 아이러니한데, 저는 좀 살이 많이 붙어 있고 금으로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일일 일식을 오래 하셨고 고행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고행 후 이게 고행이 끝날 때쯤의 모습을 이렇게 유명한 그 고행 부처님 상이죠. 제가 우리가 외모에 대한 느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잠깐 종교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사진도 없었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비 예수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자비를 넘어서서 외모도 아주 출중하시죠. 초반에 첫 이게 자비 예수님을 나왔을 때, 저 자비 예수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퍼져 있는 거고, 처음에 나왔던 자비 예수님 그림, 어떤 수녀님이 꿈을 꿔서 부탁해서 그려달라고 했었죠. 네.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방영했던 보통 일반적인 윗 그림은 우리가 흔히 캐톨릭에서 많이 썼던, 그렇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BBC에서 추정했던 그 시대 때, 그렇죠? 아람어를 쓰신 예수님의 그 모습, 검정색 머리였고 털이 있으시고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뭐 예수님을 그려낼 때도 이렇게 멋지게 그려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보게 하는 것이죠. 네. 뭐 종교에 관련된 차별 뭐 이런 것들 좀 뭐 우리 무슬림에 관련된 그런 편파적인 인식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종교차별주의, 제가 한 가지 쓰는 이유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단테의 신곡에 그 무함마드가 일곱 번째 지옥에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널리 퍼졌던 단테. 그러니까 지금 유럽과 그런 미국 중심에서의 기독교 문화와 그런 이슬람 문화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 중심이다 보니까 편견을 또 많이 가지고 있죠. 네. 다양한 종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정의 입장에서 우리가 억압과 차별을 하지 않으면서 통합으로서의 종교, 그리고 지구적이고 생태적인 종교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모형이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다양한 종교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존하면서 갈 것인지, 저희 학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이렇게 예시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하면 불교를 공부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영성을 개발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억압이나 차별은 어떤 것이 있었고,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꼭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들어가지만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영성과 밀접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동서양의 문화, 그리고 인류의 역사,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억압과 차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저희들이 영성 개발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이긴 한데, 결국은 현재 우리가 그런 능력 이데올로기나 그 자본화된 시대에서 종차별주의가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런 데 대한 그런 감수성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뭐 인종차별주의, 이성의 중심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뭐 그렇죠. 인류가 어떤 의식을 부여받은 이래로 이렇게 갈라져 있던 삶을 살아왔죠.
뭐 강연자인 저 역시도 당연히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동서양의 영성적 통합을 추구하는 지금 그 다문화 사회적인 상담을 좀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학회를 통해서 좀 공부도 하고 이걸 접용 확대를 통해서 동물과 인간이 이제 가급적이면 조금 차별과 고통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계속 저희들이 함께 해 나가는 저희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기 참고문을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교수님들 짧지만 간략히 제가 이렇게 각 특강을 준비했고요. 우리 교수님들께 조금 짧지만 의미가 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네.